체면이나 NLP나 뭐 명상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마음을 다루는 거죠. 자, 우리가 마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 아시죠? 자,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 라는 발견이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모든 게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자, 모든 심리학의 발전도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뭐 NLP나 뭐 체면이나 명상이나 이 모든 것도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왜 힘드냐면은 이제 이게 대부분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무의식의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버리면은 이 프로그램이 설정돼 버리면은 이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따님이 사춘기를 많이 심하게 겪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사춘기도 하나의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프로그래밍이 설정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이 설정될 수도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이 설정돼 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패턴대로 그대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 시절만 가는 게 아니라 뭐 평생을 통해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것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제 의식의 힘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심삼일. 의식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뭐 작심삼일 정도로 하다가 멈출 수 있는 게 의식이라면은 근데 무의식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일단 3살 때 만들어진 부정적인 패턴은 뭐 8까지 쭉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깊숙이 연구를 해보면 뭐 우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영혼들의 여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신지학 개념으로 본다면은 전생이나 그 어떤 영적인 까르마를 갖고 있는 경우 이 영적인 까르마를 갖고 있는 경우는 그 까르마를 해결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뭐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끝없이 이번 생뿐만 아니라 뭐 다음 생 그 다음 생 까르마 자체도 하나의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까르마는 영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볼 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이나 패턴은 이제 우리 생에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프로그래밍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뇌라는 마음의 왕국, 두뇌는 마음의 왕국이 우리가 제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제왕? 그렇지 않나요? 제왕이면 왕국을 잘 다스려야 됩니까? 다스리지 말아야 됩니까? 잘 다스려야 되죠. 근데 제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왕국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이 마음이라는 주제로 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마음이라는 주제로 뭐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도 없었고, 뭐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라는 주제로 뭐 어떤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은 왠지 모르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지배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도 뭐 신부가 되거나, 뭐 또 수녀님이 되거나, 또는 머리를 깎고 저기 절에 들어가서 선임이 되거나, 그러니까 종교의 기일을 한다고 종교. 그만큼 이제 마음을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원효 대사님 일체유심조 사상을 깨우치면서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라는 걸 깨닫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원효 대사님처럼 깨달았느냐? 또 그건 아니지. 왜 그럴까요? 자, 마음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는 되는 누구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25년 동안 쭉 이 마음 관련 일을 해보니까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꼭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스템화 될 수도 있고 체계화 될 수도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죠. 그걸 만들어낸 게 뭐냐면 NLP라는 거예요. NLP. NLP는 마음을 공식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LP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NLP 체계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막연한 이 마음의 영역을 좀 구체적인 또 애매모호한 이 마음의 영역을 좀 세부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영역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화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나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자신감을 얻으면 나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수학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잘 풀리는 것처럼 이 마음의 공식에 맞춰서 마음을 관리하다 보면 마음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NLP가 그만큼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NLP와 함께
반드시 또 훈련해야 될 게 저는 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면. 체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체면은 바로 이제 무의식과 연결 통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그러니까 체면을 통해서 우리는 엄마 뱃속 안에 태아 시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태어나기 전에 전생의 문제라든지 또는 혈통사의 문제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전생과 우리 현생사의 전상세계의 연계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체면에서 논다. 그래서 저는 NLP에 이어서 체면을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명상은 NLP 체면의 연장선으로 평생 어떤 마음의 수행의 기술로서 명상 아주 절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명상을 우리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마음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우리가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고 자아에서 신성 자아로 또는 상위 자아로 이 자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이제 수행에서 나온다. 수행.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의 과정으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마음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NLP 체면 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반응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그런 선택의 힘을 갖게 되었다. 그 점에서는 어떤 큰 축복이자 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 인간의 자 동물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파블로프의 개는 계속 종소리에 침을 흘려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종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침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인간은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설정. 근데 동물은 프로그램에 반응할 줄 아는데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 설정하는 기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NLP, 최면, 명상 수행, 자 이런 과정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우리 NLP를 만나지 못하고 최면을 만나지 못하고 명상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 또한 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죠. 뭐 과거에 우울증이 있으면 나도 지금 우울증 모드로 살아가야 되고요. 과거에 어떤 긴장 떨림이나 불안 모드가 있었다면 지금도 긴장 떨림 불안 모드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NLP를 만나고 최면을 만나고 이제 명상을 만나면서 우리는 과거의 프로그램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컴퓨터처럼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잘못 깔리면 우리는 지울 수 있죠. 삭제 기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설정 기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이봐 나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 나는 프로그래머이다. 이제 이 개념을 예를 할 때 우리가 우리 두뇌에 잘못 세팅된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우고 또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노는 이게 본능적인 또는 충동적인 그런 반응들은 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나도 모르게 불안하다. 그럼 불안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일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일이 잘 될 것 같다. 이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야 출근하기가 싫고 짜증나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만사가 귀찮고 이러면 이건 이제 생존 모드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출근하고 싶고 하루가 막 새롭고 뭔가 기대가 되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치고 막 그래 이거는 뭐죠? 창조 모드의 프로그램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존 모드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창조 모드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근데 생존 모드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암만 내릴 수도 인생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암만 내릴 수도.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빨리 아침이 와가지고 내가 어제 했던 일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빨리 출근해가지고 어제 했던 그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막 안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고 정주영 회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뭐 나는 새벽 4시에 잠을 깼을 때 도저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너무 기대감이 나를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생을 그랬대요. 이 사람은 어떤 모드죠?
생존 모드에 창조 모드에 창조모습. 창조 모드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우리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요. 보면 뭐 월요병 하면은 뭐, 아 월요일 출근하기 싫어.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지? 지겨워, 짜증나. 특히 이제 저한테 상담 오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밤에 잠이 들었을 때 정말 아침에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 자체가 나 개인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 치우쳐 있느냐, 나를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으면서 막 이타적으로 그러고 있느냐, 그지? 이기적이냐, 이타적인 이걸 좀 봐야 돼요.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채우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생존에 급급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생존 모드. 이 생존 모드는 자 몸이 지배를 하는 인생으로 가는 게 생존 모드예요. 몸, 육체가 지배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뭔가 막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 세상을 위해서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이건 뭐죠? 이건 이제 그 몸보다는 어떤 영혼이 지배하는 즉 에너지가 지배하는 그런 삶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생존 모드의 프로그램을 창조 모드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생존 모드의 감정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의심, 시작. 두려움, 화, 불안, 걱정, 경쟁, 적대, 슬픔, 우울, 죄책감. 이런 쪽의 감정들이 많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생존 모드에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보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사랑, 기쁨, 영감, 평화, 온전함, 신뢰, 암, 존재함, 힘. 이런 쪽은 뭐냐면 창조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주로 느끼는 감정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감정이 오른쪽에 있는 감정으로 이동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뭐냐면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걸 봐야 돼요. 의식과 무의식 기본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 잠깐만요. 자,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의식이 있으면 의식 안에 뭐가 있죠?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안에 뭐가 있죠? 초의식이 있어요. 의식은 어떤 순간에 인식하거나 느낄 수 있는 생각, 경험 이런 게 이제 의식이죠. 이제 무의식은 잠재되어 있는 어때 빙산을 보면은 이제 빙산에 물에 잠겨 있는 부분 있죠. 이걸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무의식은 태어난 이후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뭐 전생, 혈통, 그리고 엄마 뱃속안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근데 여기 또 초의식이 있죠. 초의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인데 이제 초의식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전생과 현생 사이에 저 연계 있죠. 연계 영혼의 세계. 오늘 이제 우리 남우현 박사님이 강의할 신지학에서 노는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초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파로 본다면은 그 의식은 자 베타파, 이렇게 베타파. 자, 무의식 잠정식 알파파는 세타파예요. 이제 초의식으로 가려면 이제 델타파, 감마파로 가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의식, 초의식을 이해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학습 행동 변화는 바로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학습 행동 변화는 시작. 모든 학습 행동 변화는 자, 무의식에서 일어난다. 무의식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힘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무의식적 변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무의식적 변화가 뭐냐면은 자동화된 반응 시작. 자동화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습관적 반응, 습관적 반응, 반복적 반응, 반복적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그러니까 앞서 제가 소개했던 그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는 생존 모드의 감정을 느끼고 생존 모드의 반응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인생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뭐 어떤 그 고양된 감정 쪽에 뭐 감사나 사랑이나 기쁨이나 희망이나 뭐 나눔이나 이런 쪽에 긍정적인 쪽으로 창조 모드에 반응하고 있어. 그러면은 인생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할 때는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무의식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의식적으로만 막 예를 들면 안 되지만 무의식을 활용하면은 변화가 쉬운 거야. 무의식. 근데 무의식을 활용할 방법이 뭐냐면은 자, 집중 시작. 명상, 트랜스 상태. 스트레스 상태. 뭐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트랜스 상태가 뭐 집중이자 뭐 또 명상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의식과 가장 잘 접촉할 수 있고 무의식을 잘 활용해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걸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다 아는 내용이죠. 책을 그만큼 봤으면 알겠지. 그럼 트랜스 상태가 뭔지 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트랜스. 뭐 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를 많이 또 이해를 하는데요. 한번 또 갖자. 심시 고도로 이완된 집중의 상태 시작. 그냥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잠을 깼을 때 너무너무 편안하지 않아요? 눈 뜨기 싫죠? 이대로가 너무 좋죠? 그게 바로 고도로 이완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고도로 집중된 상태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스크린에 푹 빠져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재밌는 드라마 볼 때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그 편안함과 영화를 볼 때 그 집중된 상태가 결합되어 있다. 이 트랜스는. 그럼 트랜스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은 현상일까요? 우리 트랜스 상태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자, 근데 사실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트랜스 상태에서 빠져 있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봐봐요. 운전할 때도 이제 일정한 반복을 통해서 운전을 쭉 하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않고. 이게 트랜스 상태죠. 뭐 여러분들 그 음악회 가면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막 북을 치거나 뭐 드럼을 치거나 그렇게 연주를 하지 않나요? 이것도 트랜스 상태죠. 기도를 할 때도 저기 일정한 반복을 통해서 기도문을 읊조리거나 기도를 하죠. 뭐 절에서 풀공을 들을 때 뭐 다 이게 트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생 자체가 트랜스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우리 그러니까 NLP라고 체면을 하고 명상한다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그 트랜스 상태의 힘을 끌어오는 거지. 그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든지 또는 뭐 부정적인 것은 내가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마음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트랜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자 뭐가 있죠? 자 체면 치료 시작. 수면치료, NLP, NLP, 영상, 영상, 요가, 요가. 야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해요. 의식 차원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 그럼 관심과 노력은 뭐죠?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또 에너지, 노력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돈도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신 거죠? 관심, 노력을 기울인 거죠? 맞아요? 이건 의식의 노력이지.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무의식 차원에 제가 잠시 후에 뭐 트랜스를 제가 유도하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게 만들고 어떤 것을 또 분리시키고 마음에 어떤 걸 제가 심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죠? 자,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의식 차원과 무의식 차원의 통합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꾸준한 반복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을 지금 이제 3개월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일요일 프로그램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화요일 그대로 하면서 일요일날 새롭게 하나가 더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노는 걸 계속 놓으세요. 이거 계속 또 이어나갈 거니까. 근데 또 일요일도 놓고 싶다 그러면 일요일도 또 놓으세요. 화요일, 일요일 둘 다 참석하면 더 좋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복수 수강도 다 가능하니 그렇게 하시고 또 일요일만 오는 분도 일요일만 오시고 시간이 되는 분 안 되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잠깐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